글로벌 전략가제 시간입니다. 미국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또 공매도 재개 등 다발성인 악재가 짓누르면서 투자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증시에 대한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의 이제 경기 둔화, 물가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 풋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풋, 트럼프 풋, 소비자 풋. 참 주시가 내려갈 때마다 좀 기대를 좀 걸었는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미국 시장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나 더 빠져야지 트럼프 풋이나 파월 풋이 내릴 것이냐라는 그런 걸 예측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하고 달리 이번에는 그 관세가 아주 광범위하고 여러 국가에 대해서 아주 지난한 그 여정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트럼프가 베센트도 그렇고 분명히 얘기했죠.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고. 디톡스라는 것은 독을 빼내는 거니까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 이것을 좋게 얘기했을 때 자연스러운 약간의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락을 감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투자 중심에서 민간 투자로 올라가고 부채에 의존해가지고 무작정 받쳐주는 그런 시대는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씩 했기 때문에 트럼프 풋은 당분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월 풋인데 파월 풋은 이제 그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인플레가 둔화될 수 있다는 조짐이 좀 뚜렷해지거나 거꾸로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뚜렷한 건 데이터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저래 파월 푸식은 트럼프 푸식은 정도, 그 조정의 정도라든지 그것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생각보다 과거 패턴보다는 분명히 더 기다리거나 더 많이 빠져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단순히 그 관세가 10%니 15%니 20%니 보편 관세니 상호 관세니 무슨 관세니 이 정신없는 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면 5에서 10% 빠지면 받쳐준다는 이런 개념이 이번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이슈였고요. 어저께 많이 빠졌던 거는 세 번째 풋. 네. 그럼 그래도 소비자, 미국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의 패턴 증가율이 확실히 좀 둔화되는 것 같다는 네. 그런 그 시그널이 이제 각종 심리조사 서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통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율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풋, 트럼프 풋 안전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좀 꺾인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에 아시아 증시 어제 굉장히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죠.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2달 만에 또 긴장감을 고스란히 받으며 2,500을 내줄 줄은 몰랐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환율은 또 어마어마했고요. 하방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네. 두 가지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 하방은 미리 올 수 있죠. 오늘 일부 반등한 거는 다우가 반등했고 사실은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은 여전히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빠지니까 그런 것 같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큰 종목,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경기 소비재 이런 중심이 있으니까 다우 쪽은 좀 반등을 한 거예요. 한국도 미국 시장하고 이제 동급으로 움직여 갔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회귀했을 때 20배 초반 정도 PER로 했을 때 S&P 500가 5,580이었는데 어저께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5,400에서 5,800.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스트러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원화가 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또 특별히 부각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남아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얼마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근데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고 미국하고 동급으로 또 쫓아가는 정도.
마켓 퍼폼 정도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북밸류로서 가장 최하단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두려웠을 때 0.8배 정도 됐기 때문에 0.8배 정도의 PBR을 하면은 아마 2,400, 230 정도가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 버텨준다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0.8배, 2,400 초반 붕괴되는 거는 아마도 당분간은 그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가능성을 배제해둘 수 없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이 만약에 전저점 2,520을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되면은 미국이 공포를 한 번 더 온다면 오늘 반등한 거 말고 그러면은 2,420도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미국이 좀 방어를 어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이 이제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올해 초에 이제 1분기 올해 이제 4월 초에 1분기 잠정 실적이 뭐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반도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반도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AI의 투자에 대해서 공급 초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찝찝한 게 있고요. 사실은 엊그저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루머성 내지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B, 원C 공정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는 루머가 일부 있었고요. 하지만 또 반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대대적인 생산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이제 충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뉴스는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의 그 제품 엔비디아의 블랙웰 GB300에 대한 어떤 그 판매나 출하 계획이 올해 말 상당히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또 루머가 나와서 대만발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4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매출, 영업이익 딱 두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많이 낮아져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보통 5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무사히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레거시가 높아져서 좋은 희망이 있는데 반대로요. 이것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불안정성 때문에 수요를 미리 앞당긴 선취매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4월, 5월 또는 6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이 다시 낙관 일변도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기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최근에 나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또 꼭대기에서 잡을 수 있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꼭대기 잡을 염려는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진 여파에 일단 삼성전자는 한 27% 수준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미반도체 어제 삼성전자 모두 이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와는 달리 공매도에 우려했던 섹터들은 좀 나았습니다. 파란불인 상황 중에서도 그나마 선방한 종목들이 있었죠. 조선, 방산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조선 방산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 최근에 조정받기 이전에는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매도가 3월 말일이 아니고 어저께가 아니고 만약에 3월 한 10일 정도에 나왔으면은 공매도 타겟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공매도의 타겟이 바로 들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녹록치 않다는 것이 공매도 타겟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실적도 애매하고 주가도 그전에 어떻게 버텼던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주가가 공매도 타겟이 됐고요. 조선과 방산은 내려온 주가에서 조정 충분히 받았다 느끼면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 세력이 움직이기에는 주가가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타겟으로 들어오기에는 펀더멘틀적으로 수주라든지 이런 쪽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같이 주가가 4~5% 급등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우절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 또 상호관세 주목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번 주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기대치는 충분히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주라든지 넘버가 확실한 종목들도
미국이 반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전에 올라갈 때 사면은 괴롭습니다. 항상 내려갈 때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미국보다 아웃퍼폼을 빨리 하지 않는다. 속도가 우리가 너무 빨리 간다. 그러는 것도 바이온 위크니스에서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만만치 않은 그 경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저번에 말씀드린 누가 3천을 불었다는데 그때 제가 혼자 코드숨이 아니고 너무 희망회로 돌린다는데 2,400 초반 가면은 그때는 비관이 극을 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른 관점을 가지더라도 지금 2,500 근처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애매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펀더멘털과 가치 성장주를 하든지 내려갔을 때만 접근하는 식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적인 디펜스한 유틸리티라든지 뭐 경기 소비재 이런 주식만 사라는 게 아니고요. 내려갔을 때 조정 받을 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프레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 달부터는 미국보다 아웃퍼폼한다고 보려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전국 안정과 그다음에 환율과 이런 것이 뚜렷해지면은 네. 미국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초반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